일장제, 밤 11시 30분. 사무실의 공기는 가라앉은 먼지처럼 무거웠다. 천장의 형광등은 절반 이상 꺼져 있었고, 이따금 환풍기가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고 지나갔다. 창밖으로는 테헤란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붉은 테일램프가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서진의 시선은 오직 듀얼 모니터의 하얀 화면에만 꽂혀 있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녀의 건조한 눈동자 위로 차갑게 어른거렸다. 내일 자정 5억 원 규모의 대형 캠페인이 오픈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퇴근 시간 직전 클라이언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해 넘긴 랜딩 페이지에 심어진 트래킹 스크립트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켰다. 이대로 캠페인이 라이브 된다면 5억 원의 광고비가 타들어가는 동안 고객 전환 데이터는 단 한 건도 잡히지 않게 된다. 서진은 안경을 위로 치켜 올리며 구글 태그 매니저에 수백 줄짜리 코드를 묵묵히 훑어내려갔다. 눈가에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눈을 깜빡이는 횟수조차 의식적으로 줄였다. 마침내 스크립트 하단에 잘못 삽입된 세미콜론 하나와 누락된 매크로 변수를 발견했다. 원인은 단순했지만 수많은 변수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데는 꼬박 3시간이 걸렸다. 수정된 코드를 다시 입력하고 퍼블리시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 창에 초록색 불빛이 점등되며 테스트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서진은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굳어있던 어깨 등뼈에서 뚜둑 둔탁한 소리가 났다. 차가워진 종이컵 속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 책상 위에 엎드려 있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어두운 파티션 안에서 노란색 카카오톡 알림창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최 팀장이었다. 서진 씨, 내일 오전 주간회의 보고서 초안 다 쳐놨지? 아침 일찍 봅시다. 오늘 발생한 트래킹 오류가 해결되었냐는 질문이나 늦게까지 고생한다는 말은 없었다. 그는 서진이 이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해 놓았을 것이라 전제하고 있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쥔 채 화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명치 끝이 묵직해졌다. 그녀는 화면의 키패드를 천천히 눌렀다. 네, 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짧은 답장을 보내고 나서 서진은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 검게 암전된 모니터 위로 피곤에 찌든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의 지하철 2호선은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붐볐다. 흔들리는 손잡이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던 서진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 사전 안내. 고객님의 대출 만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청 시 변동된 규제에 따라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한도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진은 메시지 창을 띄워둔 채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며칠 전 집주인은 이번 재계약 때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서진의 직급과 연봉으로는 제1금융권에서 5천만 원의 한도를 추가로 끌어내기 아슬아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이 돌아갔다. 하반기 인사평가가 다음 달이었다. 만약 이번에 팀장 직급을 달게 되면 직책 수당이 붙고 기본급 밴드가 달라진다. 상승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은행에 밀어 넣으면 DSR 규제를 턱걸이로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오전 8시 10분 사무실에 도착한 서진은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던 중 파티션 너머 지은의 책상에 시선이 멈췄다. 어제 저녁 6시 정시 퇴근 알람이 울리자마자 경쾌한 인사와 함께 자리를 떴던 주니어. 지은의 책상 위에는 얼음이 다 녹은 플라스틱 컵과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자리에 앉아 PC를 켠 서진은 지은이 어제 오후에 취합해 놓았다던
데일리 광고 소진액 시트를 열었다. 마우스 휠을 내리며 숫자를 점검하던 서진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수식 오류였다. 지은이 매체별 예산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이번 달에 새로 추가된 매체의 시열을 썸 범위에서 누락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소진액의 오차가 300만 원이나 벌어져 있었다. 당장 9시 30분 회의에서 최 팀장과 타 부서에 공유되어야 할 데이터였다. 오전 8시 55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새하얀 캔버스 백을 메고 한 손에는 간 내린 커피를 든 채였다. 대리님, 좋은 아침입니다. 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다. 지은 씨, 어제 넘긴 소진액 시트 말인데요. 지은이 가방을 내려놓다 말고 서진의 자리로 다가왔다. 아, 혹시 수식 깨졌나요? 저번 달 양식 그대로 긁어왔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지금 제가 다시 볼까요? 서진은 컴퓨터 화면 우측 하단의 시계를 확인했다. 9시 정각. 회의까지는 30분이 남아 있었다. 지은에게 새 매체가 추가되었을 때 셀 범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지은이 자리로 돌아가 수정을 한 뒤 다시 그 파일을 넘겨받아 이중 검수를 하려면 적어도 15분은 더 걸릴 터였다. 서진은 마우스로 누락된 셀을 직접 클릭해 드래그했다. 엑셀의 총 합계 숫자가 정상적인 단위로 훌쩍 뛰며 맞춰졌다. 아니에요. 새 매체 추가된 거 범위가 안 잡혀 있었는데 방금 제가 수정했어요. 지은은 엑셀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안도한 듯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렇구나. 다음엔 제가 범위까지 더 꼼꼼히 체크해 볼게요. 전 회의록 세팅하러 가보겠습니다. 지은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탕비실 쪽을 향해 걸어갔다. 서진은 멀어지는 지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답답함이 명치 끝을 스쳤지만 서진은 스스로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다. 가르치고 기다리며 마찰을 빚는 것보다 그냥 내 손으로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진 씨, 등 뒤에서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출근한 최 팀장이 서진의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방금 공유받았는데 오늘 9시 반 주간 회의 김 대표님 직접 들어오신다.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단순한 실적 보고 자리에 대표가 직접 들어오는 일은 흔치 않았다. 최 팀장은 손목시계를 신경질적으로 확인하며 덧붙였다. 준비된 자료 한 번 더 체크해. 뭔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의 발소리가 회의실 쪽으로 멀어졌다. 서진은 모니터에 띄워진 완벽한 숫자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제2장 오전 9시 30분 대회의실 안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처럼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무색하게 테이블에 둘러앉은 팀장들과 실무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서진은 다이어리를 펼쳐둔 채 상석에 앉은 김 대표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하반기 시장 지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김 대표가 깍지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뗐다. 기존 클라이언트 세 곳이 4분기 예산을 30%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방어전만으로는 올해 인건비 유지도 벅찹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뚫어야 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굵직한 텍스트가 떴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2위인 T커머스의 연간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 선정 RFP 제안 요청서였다. T커머스에서 인하우스 물량을 외부 에이전시로 돌립니다. 연간 예산 30억 규모입니다. 이번 경쟁 피칭 무조건 가져와야 합니다. 김 대표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이 프로젝트 수주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생각입니다. 퍼포먼스 팀과 기획팀을 통합해 그로스 본부 그로스 디비전을 신설하고 피칭을 승리로 이끈 팀장에게 신임 본부장, 디렉터 오브 그로스 자리를 맡길 겁니다. 사활을 걸어주기 바랍니다. Director of Growth.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서진의 대각선에 앉아있던 최 팀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서진은 곁눈질로 최 팀장의 옆 얼굴을 살폈다. 그의 턱관절에 꾹 힘이 들어가 있었다.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예상대로 최 팀장은 서진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서진 씨, 들었지? 당장 오늘 오후 3시까지 티커머스, 최근 1년치 마케팅 히스토리랑 경쟁사, 트래픽 비교 데이터 싹 다 뽑아줘. 지은 씨한테도 일 떼어주고 최대한 빨리 초안 잡아보자고. 네, 저는 경쟁사 코호트 분석 쪽 파고들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서진은 곧바로 지은을 호출했다. 지은 씨, 티커머스 피칭 들어가야 해서 리서치가 좀 필요해요. 경쟁사들, 최근 1년간 주요 프로모션 기사 아카이빙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앱 트래픽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엑셀로 취합해주세요. 이 시까지 가능할까요? 아, 네. 이시요. 알겠습니다. 오후 1시 45분. 서진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데이터 분석에 빠져 있을 때 지은이 사내 메신저로 엑셀 파일을 보내왔다. 파일을 열어본 서진은 스크롤을 내리다 말고 짧은 한숨을 쉬었다. 지은이 정리한 파일에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홍보용 보도자료들의 제목과 링크만 덩그러니 복사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 대비 트래픽 증감률 데이터는 아예 비어 있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지은 씨, 기사 링크는 잘 정리됐는데 트래픽 데이터는 없네요. 지은이 눈을 깜빡이며 모니터를 올려다보았다. 아, 대리님, 트래픽 데이터는 유료 분석 툴 결제해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글링으로는 기사밖에 안 나와서요. 혹시 저희 팀 공용 계정 같은 게 있나요? 유료 툴이 없더라도 시밀러웹 같은 사이트의 무료 버전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인덱스 기초 자료를 교차 검증하면 유의미한 추이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었다. 서진이 그 우회 방법론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1시 50분, 최 팀장과의 회의까지 1시간 남짓 남아 있었다. 지금 지은에게 방법을 가르치고 다시 결과물을 기다리면 무조건 3시를 넘긴다. 됐어요. 이 트래픽 데이터는 제가 다른 툴 써서 다시 뽑을 테니까 지은 씨는 오전에 하던 데일리 리포트 오타나마저 확인해줘요. 지은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죄송해요, 대리님. 제가 아직 그쪽 리서치는 안 해봐서 다음에는 툴 쓰는 법 알려주시면 꼭 제가 해볼게요. 서진은 대답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다. 일을 나누는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진에게 누군가의 미숙함을 견디며 시간을 쓰는 과정은 혼자 야근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소모적이고 피곤한 일로 느껴졌다. 오후 4시 정신없이 제안서 방향성을 정리하던 중 서진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친언니 서영이었다. 서진은 어깨와 귀 사이에 스마트폰을 끼우고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며 전화를 받았다. 언니. 나 지금 일하는 중. 바빠? 잠깐만 통화하자.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빵집 오픈 1주년인 거 알지? 엄마도 수원에서 올라오시는데 점심때 밥이나 먹게 올 수 있지?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달력 프로그램 창에는 이번 주말 내내 티커머스 제안서 작업이라는 일정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어쩌지. 언니, 나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 회사에 엄청 큰 피칭이 걸려서 주말 출근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서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주말까지? 너 지난번 엄마 생신 때도 야근한다고 밥만 먹고 갔잖아. 야, 근데 너 전셋집 대출 연장하는 건 어떻게 됐어? 집주인이 5천 올려달라며. 은행이랑 얘기 중이야. 부족하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말해. 형부한테 얘기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알아볼 테니까. 언니 부부도 최근 상가 임대료가 올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서진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짐을 지우는 상황 자체를 견디지 못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이번 하반기 심사 때 팀장 달면 연봉 오르니까 그거 맞춰서 은행에 재심사 넣어보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언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어. 서진은 언니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책상 위에는 식다 못해 딱딱해진 샌드위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언니의 도움이라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그녀는 오직 자신의 유능함으로 승진을 따내어 상황을 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서진 씨, 상념을 깨고 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다이어리를 챙겨든 최 팀장이 서진의 파티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아침 회의 때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잠깐 바람 좀 쐴까? 옥상으로 올라와. 서진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직장 생활 7년 차의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다. 팀장이 비흡연자인 자신을 굳이 옥상으로 부른다는 것은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서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원증 목줄을 손에 쥐었다. 사무실 밖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제3장. 옥상의 공기는 매캐하고 서늘했다. 최 팀장은 난간에 기대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가 길게 내뿜은 회색 연기가 빌딩 숲 사이로 흩어졌다. 서진은 최 팀장과 두어 걸음 떨어진 거리를 유지한 채 그가 입을 열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김 대표님, 아까 회의 때 말씀하시는 거 봤지? 장난 아니야. 최 팀장이 재떨이에 재를 털며 낮게 말했다. 올해 우리 본부 실적 안 좋은 거 대표님도 계속 벼르고 계셨어. 만약 이번 T커머스 피칭에서 떨어지면 우리 퍼포먼스 팀 인력들 다른 본부로 뿔뿔이 찢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엔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도 있어.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서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전시 업계에서 대형 클라이언트를 잃거나 수주에 실패했을 때 벌어지는 피바람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서진 씨, 최 팀장이 몸을 돌려 서진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느긋함 대신 절박함과 묘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이번 제안서 서진 씨가 실무 총괄 맡아줘야겠어. 코호트 분석이랑 퍼넬 재설계 같은 핵심 기획, 딴 애들한테 쪼개주지 말고 서진 씨가 직접 쥐고 가. 팀장님, 지금 제 기존 업무 로드도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 아는데 지금 지은 씨나 다른 주니어들한테 이 사이즈의 기획을 맡길 수가 없잖아. 까놓고 말해서 퀄리티가 안 나와. 서진 씨가 전체 그림을 잡아야 내가 안심하고 대표님한테 보고를 들어가지. 최 팀장은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는 한 걸음 다가왔다. 대신 이번 프로젝트 우리가 따내서 내가 신설본부 디렉터 달면 서진 씨 팀장 승진은 내가 대표님한테 직접 밀게 인사팀에 강력하게 추천해서 어떻게든 통과시킬 거야. 서진 씨도 대리 딱지 떼고 연봉 밴드 높여야지. 서진의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승진과 연봉 밴드 상향. 최 팀장이 던진 단어들은 서진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조건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다. 하반기 평가에서 직급이 오르고 연봉이 뛰면 그것을 근거로 은행에 DSR 한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5천만 원의 전세금 인상분을 막아낼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였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최 팀장의 약속이 인사팀의 공식적인 발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서진 스스로도 불안했다. 이 거대한 피칭을 미숙한 주니어들의 손에 나누어 주고 일일이 불안해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서진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대신 제안서 작업에 필요한 디자인 팀 리소스 요청이나 타 부서 협조는 팀장님이 다이렉트로 뚫어주십시오. 실무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시간 뺏기는 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지. 막히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나한테 넘겨. 최 팀장의 얼굴에 그제야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먼저 내려갔다. 옥상에 홀로 남은 서진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방금 그녀는 스스로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얹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생존 방식이었다. 자리로 돌아온 서진은 즉시 사내 메신저를 켜고 팀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화이트보드 앞에는 T커머스 제안서의 가승인 목차가 띄워져 있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번 제안서는 2주 안에 초안부터 디자인 픽스까지 끝내야 합니다. 일정이 타이트하니까 업무 분장 명확히 하고 갈게요. 서진은 마커를 들고 화이트보드에 선을 그었다. 지은 씨는 경쟁사 데일리 모니터링이랑 우리 팀 정규 광고주 리포트만 전담하세요. 이번 T커머스 기획안 로직이랑 데이터 세팅은 제가 혼자 다 짭니다. 다른 분들은 기존 라이브 중인 캠페인들 수익률 안 떨어지게 방어해 주시고요. 지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을 들었다. 대리님, 저는 제안서 리서치나 기획 파트는 아예 안 들어가나요? 네, 기존 업무만 확실하게 커버해 주세요. 지은이 다이어리를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제 제가 트래픽 데이터 못 뽑았던 거 주말에 따로 그 툴 쓰는 법 찾아봤거든요. 기초 데이터 추출이나 코오트 맵 그리는 거라도 제가 서포트하면 안 될까요? 저도 이번 기회에 제안서 로직 짜는 거 배워보고 싶어서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욕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일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젝트의 핵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주니어의 순수한 요구였다. 서진은 마커를 쥔 손을 잠시 멈췄다. 지은에게 툴의 접근 권한을 주고 데이터를 뽑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획에 녹이는지 가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인 타이머가 돌아갔다. 지은이 데이터를 잘못 뽑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 수치를 다시 검증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 차라리 내가 30분 만에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지은 씨 마음은 알겠는데 이번 건은 속도전이에요. 서진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지은 씨가 데이터 클렌징에서 가져오면 제가 그거 다시 검수하고 로직 맞는지 팩트 체크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팀 루틴 펑크 안 나게 막아주는 게 지금은 제일 도와주는 겁니다. 배우는 건 나중에 시간 여유 있을 때 해요. 지은의 입술이 살짝 다물어졌다. 찰나의 서운함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이어리를 덮었다. 서진은 지은의 표정을 보았지만 굳이 달래지 않았다. 지금 서진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결점 없는 슬라이드를 최단 시간에 뽑아내는 것이었다. 수요일 오후 3시 서진이 듀얼 모니터에 시밀러 웹 데이터와 PPT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제안서 작성을 이어가고 있을 때였다. 디자인팀의 박 대리가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서진 대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기존 A사 광고 소재 A/B 테스트 결과 리포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세팅할 디자인 베리에이션 잡아야 해서요. 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거 지은 씨한테 요청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T커머스 건 때문에 꼼짝을 못해서요. 박 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긁적였다. 방금 지은 씨한테 갔는데 이번 달 AB 테스트 세팅이랑 로직은 서진 대리님이 직접 다 짜셔서 본인은 관리자 권한도 없고 히스토리도 모른다던데요.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아차 싶었다. 완벽한 통제를 위해 중요한 테스트 권한을 전부 자신의 계정으로만 묶어두고 공유하지 않은 탓이었다. 지은에게 업무를 넘기려 해도 지은은 그 계정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다. 아, 맞다. 잠시만요. 서진은 한창 흐름을 타고 있던 T커머스 기획안 창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다시 A사의 광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지난 2주간의 전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엑셀로 가공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데이터 전달이었지만 로직을 설명하고 파일을 정리해 넘기는데 꼬박 40분이 날아갔다. 그 40분 동안 서진의 제안서 작업은 완전히 멈춰 있었다. 서진은 자신이 효율적이라고 믿고 만든 업무 구조가 도리어 자신을 병목 바틀네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체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방식을 바꾸는 대신 줄어든 40분의 시간을 야근으로 메우는 쪽을 택했다. 금요일 저녁 8시.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서진의 자리는 대나처럼 밝았다. 다른 팀원들은 이미 하나둘 인사를 하고 떠난 뒤였다. 탁상 달력의 내일 날짜에는 붉은색 펜으로 언니 빵집 1주년 수원 엄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언니 서영의 카카오톡이었다. 내일 빵집 오픈 1주년인 거 아니졌지? 엄마, 내일 오전 11시 기차로 올라오신대. 점심 같이 먹자. 먹고 싶은 거 있어? 서진은 자신이 작업 중인 제안서의 진행률을 확인했다. 타 부서의 업무 요청들을 중간중간 쳐내느라 가장 중요한 퍼넬 재설계 슬라이드는 아직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지금 여기서 짐을 싸서 내일 수원으로 향한다면 월요일 아침 최 팀장과의 리뷰 회의에서 텅 빈 슬라이드를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를 대체해서 이 문서를 채워 넣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천천히 답장을 쳤다. 언니, 미안. 피칭 제안서 핵심 로직이 다 안 끝나서 내일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텐 내가 따로 전화할게. 1주년 진짜 축하하고 미안해. 전송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엎어두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욱신거렸지만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짓눌렀다. 10분 뒤 서영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고 해. 책망 한마디 없는 다정한 문자가 오히려 서진의 목을 더 강하게 조여왔다. 서진은 엎어둔 스마트폰을 모니터 스탠드 밑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밤 11시 40분. 사무실에는 이제 서진 혼자뿐이었다. 뻑뻑해진 눈에 인공 눈물을 넣고 기지개를 켜려던 순간 사내 메일 알림창이 모니터 우측 하단에 떠올랐다. 최 팀장이 보낸 메일이었다. 제목에는 긴급 필독이라는 머리말이 달려 있었다. 서진은 마우스를 클릭해 메일을 열었다. 영업팀 본부장의 메일을 최 팀장이 포워딩한 것이었다. 서진 씨, 영업팀에서 방금 연락 왔는데 T커머스 측에서 어제 갑자기 경쟁사 C사의 최근 프로모션 건도 제안서에 비교 분석으로 넣어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다네. 월요일 아침 리뷰 회의 전까지 장표 3장 정도 추가 가능하지? 서진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경쟁사 C사의 데이터를 지금부터 바닥부터 새로 긁어 모아 분석하고 장표로 만들어내려면 주말 이틀을 꼬박 갈아 넣어도 모자랄 판이었다. 전화를 걸어 최 팀장에게 일정상 무리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지은에게 주말 특근을 부탁해 기초 리서치라도 분담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전체 기획의 맥락을 전혀 공유받지 못했고 최 팀장은 이미 책임을 서진에게 넘긴 뒤였다. 사무실의 백색 소음만이 서진의 귓가를 맴돌았다.
서진은 최 팀장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마우스를 움직여 새로운 엑셀 창을 띄웠다. 파일명을 T, 커머스, C4, 추가 분석, XSX로 저장한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궤도. 서진은 완벽하게 고립된 채 스스로 설계한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다시 묵묵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월요일 오전 8시 30분 회의실 테이블 위로 제안서 출력본이 놓였다. 최 팀장은 주말 동안 서진이 밤을 새워 추가한 C4 프로모션 비교 장표를 유심히 훑어넘겼다. 그의 손에 들린 펜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만 회의실을 채웠다. 몇 장을 더 넘기던 최 팀장의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이 조금씩 펴졌다. 좋아. 팩트체킹. 확실하네. 최 팀장이 출력본을 탁 덮으며 말했다. 경쟁사 트래픽 빠진 시점이랑 T커머스 전환율 하락 시점 엮은 논리. 아주 매끄러워. 고생했어. 서진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최 팀장의 칭찬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근데 서진 씨, 초반 도입부 텐션이 약해. 팩트 나열로 시작하지 말고 T커머스 임원들 시선을 확 끌어당길 만한 원라이너 원라이널로 시작하자고.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야 해. 수요일 중간보고 전까지 앞단 장표 3장만 다시 기획해서 써와. 이미 완결된 줄 알았던 도입부를 전면 수정하라는 지시였다. 주말 내내 서진의 수면 시간은 총 5시간에 불과했다. 머릿속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그녀는 말없이 다이어리를 펼쳤다. 네, 알겠습니다. 앞부분 3장 다시 잡아서 수요일 오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서진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무거웠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습관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집어들었지만 컵 안에는 이미 주말부터 녹아버린 미지근한 물뿐이었다. 화요일 오후 2시. 서진이 수정된 첫 슬라이드에 들어갈 카피를 고민하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을 때였다. 오른쪽 귀에서 삐 하는 짧은 금속음이 울렸다. 처음에는 사무실 환풍기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귓가를 맴돌았다. 시야 끝이 살짝 흐려지며 뒷목이 뻣뻣해졌다. 서진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3번 반복하자 금속음이 서서히 잦아들며 다시 사무실의 백색 소음이 밀려 들어왔다. 그저 수면 부족과 카페인 과다련이 생각하며 마우스를 다시 줄여던 참이었다. 대리님. 파티션 너머에서 부르는 소리에 서진은 퍼뜩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 다이어리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A사 담당자한테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보낸 위클리 리포트 수치가 자기들이 보는 대시보드랑 너무 다르다고 확인해달라고 하셔서요. 서진은 굳어있던 어깨를 풀며 모니터 화면을 A사 관리자 창으로 전환했다. 지은이 사내 메신저로 보내온 엑셀 파일과 실제 광고 관리자 센터의 수치를 나란히 띄워놓고 스크롤을 내렸다. 서진의 눈매가 좁아졌다. 핵심 지표인 ROAS 광고 수익률 수치가 완전히 어긋나 있었다. 지은 씨, 이 데이터 어디서 뽑았어요? 저번 달에 대리님이 만들어주신 팀 공용 매뉴얼 보고 기본 대시보드에서 캠페인별로 필터링해서 걸러냈는데요. 제가 수식을 잘못 걸었을까요? 지은의 말에 서진은 마우스를 쥔 손을 멈췄다. 지은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다. 서진은 A사의 A-B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캠페인 추적 코드를 완전히 새로운 로직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주말 내내 T커머스 제안서에 매달리느라 그 변경된 로직을 팀 공용 매뉴얼에 업데이트하는 것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 심지어 새로운 추적 코드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서진의 마스터 계정에만 종속되어 있었다. 지은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형 매뉴얼을 보고
정확한 절차대로 일을 처리했다. 서진이 쥐고 있는 정보의 격차 때문에 발생한 완벽한 서진의 실책이었다. 아, 서진이 짧은 탄식을 내뱉자 지은이 바짝 다가오며 펜을 고쳐 쥐었다. 제가 놓친 게 있나요? 혹시 지난주에 로직 바뀐 거면 지금 저한테 새 계정 권한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뽑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 다시 가공해서 다시 쏠게요. A사 담당자한테도 제가 상황 설명하고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와 눈빛은 의연했다.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원인을 파악해 수습하겠다는 주니어의 정석적인 태도였다. 서진이 마스터 계정의 권한을 열어주고 새로운 필터링 방식을 설명한 뒤 지은이 가공한 데이터를 한 번 검수해주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컴퓨터 우측 하단의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내일 오전까지 T커머스의 도입부 카피를 완성해야 한다. 지은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복잡해진 새 로직을 설명하고 지은이 작업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서진이 직접 하면 30분이면 끝낼 수 있었다. 됐어요. 서진은 A사 담당자에게 보낼 메일창을 새로 띄우며 대답했다. 클라이언트 이미 예민해져 있는데 지은 씨가 다시 해서 보내면 커뮤니케이션만 길어져요. 새 로직 설명할 시간도 없으니까 이건 그냥 제가 다시 뽑아서 보낼게요. 지은 씨는 하던 모니터링마저 하세요. 지은이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서진을 내려다보았다. 대리님, 그래도 이건 제 담당 리포트인데 제가 이번에 배워둬야 다음 주에도 제대로 보낼 수 있잖아요. 지은 씨, 서진이 타이핑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지금 T커머스 제안서 때문에 시간 없는 거 알잖아요. 제가 지은 씨 앉혀놓고 이거 하나하나 알려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 단호하고 건조한 문장 앞에서 지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지은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렸다. 더 이상 무언가를 묻거나 주장하려던 의지가 눈빛에서 가라앉는 것이 보였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짧게 대답하고 몸을 돌렸다. 파티션 너머로 지은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 소리가 났다. 서진은 지은이 노트 필기를 포기하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잠시 곁눈질로 확인한 뒤 다시 엑셀 창에 집중했다. 밤 11시 30분. 사무실에는 서진과 타부서 직원 몇 명만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다. A사 리포트 재발송을 마친 서진은 다시 T커머스 제안서를 열어두고 있었다. 눈은 뻑뻑했고 빈 커피잔만 책상 위에 3개째 굴러다녔다. 책상 위에 엎어둔 스마트폰이 징징거리며 진동했다. 화면에 언니라는 2글자가 떠 있었다. 서진은 목을 한번 꺾어 풀고 전화를 받았다. 언니, 아직 회사야? 너희 집 현관문 앞에 반찬 좀 보냈어. 새벽 배송 기사님한테 공동 현관 비번 알려주고 문 앞에 두라고 했으니까 이따 들어가면 잊지 말고 냉장고에 바로 넣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 서영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뭐 하러 무겁게 그런 걸 챙겨? 나 집에서 밥 차려 먹을 시간도 없는데. 밥을 안 챙겨 먹으니까 보냈지. 너 지난번 주말에도 못 내려오고 엄마가 전화 와서 엄청 걱정하셨어. 얼굴 본 지 3달 다 돼간다고. 우리 서진이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고. 엄마의 걱정, 평소 같았으면 뭉클하게 다가왔을 그 말이 극도로 팽팽해진 서진의 신경망을 스치자 묘한 무게감으로 변질되었다. 언니, 나 지금 그냥 바쁜 거 아니야. 승진 걸린 피칭 준비 중이야. 이거 잘 돼야 대출 연장 심사든 뭐든 알아볼 거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차갑고 날카롭게 나갔다. 전화기 너머 서영이
잠시 말을 멈췄. 알아. 너 고생하는 거 아니까 밥은 먹고 하라고. 밥 먹을 시간 쪼개서 일하고 있다니까. 나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할 거 있어서 지금 전화 길게 못해. 끊을게. 서진은 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까맣게 꺼졌다. 정적이 내려앉은 파티션 안에서 서진은 핸드폰을 쥔 채 멈춰 있었다.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그녀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이 내뱉은 말의 온도가 뒤늦게 피부에 닿았다. 가족의 다정한 걱정을 가장 뾰족한 방식으로 밀어냈다. 서진은 잠금 화면을 풀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서영의 채팅방에 들어간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키패드 위를 움직였다. 언니, 아까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거기까지 적은 서진은 깜빡이는 커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의 손가락이 백스페이스 키를 꾹 눌렀다. 글자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채팅창은 다시 텅 비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뒤집어 책상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마우스를 쥐어 T커머스의 빈 슬라이드를 클릭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와도 나누지 않은 채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제5장 수요일 오후 2시 대회의실의 블라인드가 모두 내려지고 빔 프로젝터의 백색 광만이 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다. T커머스 경쟁 피칭을 위한 최종 내부 리허설이었다. 상석에는 김 대표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타 본부의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서진은 최 팀장의 대각선 뒤편에 앉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주시했다. 최 팀장이 리모컨을 눌렀다. 서진이 주말 내내 머리를 쥐어뜯으며 수정했던 도입부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떠올랐다. T커머스의 지난 1년은 현상 유지가 아닌 우상향하는 착시였습니다. 도발적인 원라이너, 카피 아래로 C사의 프로모션 기간 동안 T커머스의 VIP 고객층이 어떻게 이탈했는지를 보여주는 코호트 분석 그래프가 펼쳐졌다. 경쟁사 C사가 공격적인 할인 쿠폰을 살포했던 지난 3분기 T커머스의 겉보기 트래픽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힘이 있었다. 객단가가 높은 3040 VIP 유저들의 재방문율은 정확히 14% 하락했고 그 빈자리를 일회성 체리피커들이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 착시를 걷어내고 진성 고객을 다시 묶어두는 퍼널 재설계를 제안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늘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내던 임원들도 화면의 붉은색 하락 곡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김 대표가 천천히 팔짱을 풀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잠깐, 최 팀장. 김 대표의 낮은 목소리에 최 팀장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멈칫했다. 그 코호트 데이터, 교차 검증된 수치인가? C사가 외부로 공개한 데이터는 없을 텐데 VIP 이탈률 14%라는 숫자는 어떻게 뽑아낸 거지?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최 팀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서진이 도출해낸 결론만 외웠을 뿐 그 복잡한 데이터 클렌징과 역추산 로직까지는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탓이었다. 최 팀장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뒤쪽에 서진을 향했다.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쏠렸다. 서진은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7사의 공개 데이터는 없지만 모바일 인덱스의 앱 체류 시간, 교차 데이터와 지난 3분기 T커머스 내의 특정 카테고리 유아동, 가저 전환율 하락폭을 매핑했습니다. 3040 타깃 시 주로 소비하는 카테고리의 결제, 이탈 유저 아이디를 역추적해 시밀러웹의 C사, 트래픽, 급증 구간과 대조한 추산치입니다.
오차 범위는 2% 내외로 방어할 수 있도록 로직을 짰습니다. 막힘없는 설명이었다. 꼬투리를 잡으려던 다른 본부 임원들도 서진의 논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김 대표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동안 퍼포먼스 팀의 실무자 A 정도로만 인식하던 직원의 얼굴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각인하는 눈빛이었다. 서진 대리라고 했나? 네, 대표님. 방금 그 로직 아주 좋네. 클라이언트 임원들이 딱 맞고 아파할 만한 정확한 타점이야. 최 팀장, 본부장 달려면 밑에 이런 똑똑한 실무자 하나쯤은 확실히 쥐고 있어야지. 진행해. 김 대표가 펜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부드럽게 풀렸다. 최 팀장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서진은 조용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피로감이나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짜릿함이었다. 지난 2주간 새벽, 공기를 마시며 홀로 모니터 앞을 지켰던 시간들, 가족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며 견뎠던 고립의 시간들이 방금 김 대표의 아주 좋네라는 단 3글자로 완벽하게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리허설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 복도. 최 팀장이 서진의 걸음에 맞춰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진 씨, 아까 나이스 타이밍이었어. 대표님 표정 봤지? 완전히 꽂히셨어. 팀장님이 앞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신 덕분입니다. 서진이 깍듯하게 대답하자 최 팀장은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겸손 떨지 마. 이번 제안서 로직은 서진 씨가 다 살린 거 맞아. 이번 피칭 무조건 딴다. 그리고 다음 달 인사평가 때 서진 씨 팀장 기한은 내가 대표님한테 직접 들고 올라갈 거야. 아까 대표님 눈빛 봤으면 내 말이 빈말 아닌 거 알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은행의 대출 심사 서류와 직급 수당이 더해진 새로운 연봉 계약서가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맞았다. 누군가에게 일을 가르치고 나누느라 시간을 버리는 대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낸 선택. 관계가 조금 끊어지고 미움을 받더라도 결국 회사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실력으로 증명해내면 그만인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막혀있던 숨통이 비로소 트이는 것 같았다. 금요일 오후 5시 제안서의 최종 인쇄본이 퀵서비스를 통해 티커머스 본사로 발송되었다. 사무실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나른한 평화가 내려앉아 있었다. 서진은 모처럼 여유롭게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파티션 너머 탕비실 쪽에서 지은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지은이 디자인팀 박대리 그리고 다른 부서 주니어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 그래서 박대리님이 그때 그 소재에 베리에이션을 그렇게 잡으신 거구나. 저번 달 A사 리포트 보니까 효율 엄청 올랐던데요? 지은이 맞장구를 치자 박대리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지은 씨가 데이터 필터링 새로 해서 넘겨준 덕분이죠. 그거 바뀐 로직 찾느라 고생 좀 했죠? 말도 마세요. 저 주말에 유튜브로 구글 애널리틱스 강의 찾아보고 혼자 세팅해보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니까 이제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며 합을 맞춰가고 있었다. 서진은 마우스를 쥔 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지은은 서진이 티커머스 제안서에 매몰되어 자신을 방치하는 동안 스스로 다른 부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다. 서진 없이도 회사의 작은 톱니바퀴들은 무리 없이 굴러가고 있었다. 순간 묘한 이질감이 서진의 발밑을 스쳤다. 하지만 서진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털어냈다.
저런 건 주니어들이나 하는 자잘한 일상 업무일 뿐이야. 나는 다음 주면 팀장이 될 사람이고. 서진은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무려 3주 만에 해보는 정시 퇴근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서진의 뒤로 최 팀장이 손을 흔들었다. 서진 씨, 주말엔 회사 메일 쳐다보지도 말고 푹 쉬어. 월요일 피칭은 내가 들어가서 멋지게 털고 올 테니까. 월요일 저녁에 우리 본부 회식이나 크게 한번 하자고. 네, 팀장님. 주말 잘 보내십시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붉은 노을이 테헤란로 빌딩 숲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다. 퇴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의 무리 틈에 섞여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서진의 발걸음은 모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스마트폰 은행 어플을 켰다. 전세 대출 잔액과 한 달 뒤 갱신해야 할 보증금 5천만 원의 증액분. 예전 같았으면 숨이 막혔을 그 숫자들을 보며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과도 이별이었다. 팀장 타이틀을 달고 안정적인 연봉을 받고 낡은 빌라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자신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독단적인 완벽주의가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월요일 아침 피칭장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승리가 코앞에 와 있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은 그래서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했다. 제6장 월요일 오후 1시 테헤란로의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 퍼포먼스 팀 파티션 안으로 경쾌한 발소리가 울렸다. 야, 다들 법인카드 들고 내려와. 오늘 점심은 김 대표님이 특초밥으로 쏘신단다. T-커머스 본사에서 피칭을 마치고 돌아온 최 팀장의 목소리였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 든 재킷을 의자에 걸쳐놓는 동작에는 평소에 없던 여유가 넘쳤다. 팀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팀장님, 분위기 좋았나 봐요? 디자인팀 박 대리가 묻자 최 팀장이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고개를 끄덕했다. 좋은 정도가 아니야. T-커머스 마케팅 상무가 두 번째 장표, 그 코호트 분석 슬라이드 보더니 아예 안경을 벗더라니까. 자기들 내부 데이터랑 흐름이 똑같다면서 이거 기획한 실무자 대체 누구냐고 묻더라고. 최 팀장의 시선이 파티션 너머에 앉아있던 서진을 향했다. 서진 씨, 주말 내내 고생한 보람이 있네. 대표님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 씨 칭찬 엄청 하셨어. 이번 수준은 거의 구분응선 넘었다고 보면 돼. 사무실의 공기가 일순간 달아올랐다. 지은을 비롯한 다른 팀원들도 서진을 향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와, 대리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에는 어떤 앙금이나 질투도 섞여 있지 않았다. 순수한 축하였다. 서진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입가에 새어나오는 옅은 미소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고급 일식집에서 이어진 늦은 점심 회식 자리. 최 팀장은 서진의 앞접시에 가장 비싼 참치 뱃살 초밥을 밀어주며 자신의 맥주잔을 들어올렸다. 내가 지난주에 말했지? 이번에 우리 크로스 본부 신설되면 내 밑에 팀장 자리는 무조건 서진 씨야. 대표님한테도 오늘 피칭 끝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눈도장 찍어뒀어. 하반기 인사평가? 그냥 프리패스라고 생각해. 확실하고 달콤한 언어였다. 서진은 시원한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지난 2주간 짓눌려 있던 어깨의 통증과 묵직한 두통마저 씻어내는 것 같았다. 결국 내가 맞았어. 혼자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마찰을 피하는 대신 스스로를 갈아 넣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선택. 그것이 정답이었음을 회사의 대표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눈앞의 상사가 입증해주고 있었다. 서진의 머릿속에는 5천만 원이 적힌 은행의 전세대출 연장 서류가 스쳐 지나갔다. 꽉 막혀있던 숨통이 비로소 트이는 기분이었다.
오후 4시 30분. 들떠있던 회식의 여운이 가라앉고 사무실은 다시 고요한 일상 업무 모드로 돌아가 있었다. 서진은 다음 주에 진행될 A사 주간 보고 회의 준비를 위해 대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는 빔 프로젝터와 연결된 공용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오전 피칭을 가기 전 최 팀장이 최종 리허설을 하며 띄워두었던 기기였다. 서진은 HDMI 케이블을 점검하고 마우스를 가볍게 흔들었다. 화면 보호기가 해제되자 엑셀이나 PDF 창이 아닌 사내 웹메일 창이 화면 가득 떠올랐다. 최 팀장이 오전에 메일을 확인하고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덮어둔 모양이었다. 서진은 습관적으로 브라우저 창의 우측 상단 X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때 받은 편지함 최상단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읽은 메일 하나가 서진의 시선을 잡았다. 수신, 최 팀장, 발신, 인사팀, 제목, 대외비 신설 그로스 본부장, 외부 영입건 및 하반기 TO 안내. 서진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본부장, 외부 영입? 최 팀장은 분명 이번 피칭을 따내면 자신이 그로스 본부장이 될 것이며 그 공석이 된 팀장 자리로 서진을 끌어올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그 메일의 제목을 클릭했다. 최 팀장님, 대표님, 지시사항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신설되는 그로스 본부장 직위는 외부 헤드헌팅을 통한 인사 영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 팀장님은 현 직급을 유지하며 신임 본부장 산하에서 실무 총괄을 맡으실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인건비 동결 기조에 따라 퍼포먼스 팀 내 추가 승진 TO는 극히 제한적이며 별도 대표이사 승인 없이는 어렵습니다. T-커머스 피칭 결과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니 실무진 동의 없도록 사정 관리 부탁드립니다. 건조하고 사무적인 인사팀의 통보였다. 메일이 발송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 최 팀장이 서진을 옥상으로 불러내어 내가 디렉터를 달면 팀장 자리는 서진 씨 것이라며 기획 총괄을 떠맡겼던 바로 그날 아침이었다. 현 직급 유지, 추가 승진 TO는 극히 제한적. 메일의 문장들이 모니터의 백라이트를 타고 서진의 망막에 차갑게 박혔다. 회사는 애초에 최 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킬 마음이 없었다. 최 팀장은 이미 옥상에 올라가기 전부터 자신이 본부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팀장 자리가 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진이라는 미끼를 던졌고 방금 전 점심 회식 자리에서도 프리패스라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서진의 입술 사이로 갈라진 숨이 새어나왔다. 배신감의 피가 거꾸로 솟거나 당장 뛰쳐나가 따지고 싶은 충동은 들지 않았다. 대신 발밑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깊고 서늘한 감각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서진은 마우스를 쥔 채 모니터를 멍하니 응시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탕비실에서 텀블러를 씻으며 웃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최 팀장의 뒤통수도 보였다. 덜컥 회의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에 서진은 반사적으로 웹메일 창을 최소화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최 팀장이었다. 그는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 편안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서진 씨, 여기서 A사 리포트 준비하고 있었어? 안 그래도 내일 오전에 내가 A사 회의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보려고 왔지. 최 팀장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서진의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의 이마에는 아직 회식 때 마신 맥주의 열기가 옅게 남아 있었다. 아까 밥 먹을 때 말했지? 이제 서진 씨가 내 팀장 자리 물려받아야 하니까 슬슬 이런 주간 회의도 서진 씨가 메인으로 리드해봐. 앞단에서 서진 씨가 끌고 가면 내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알지? 최 팀장의 눈동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다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서진은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 채 마우스 위로 얹힌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승리감에 달아올랐던 체온이 식어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조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대답을 뱉어내는 그녀의 눈빛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진은 마우스를 클릭해 A사 리포트의 첫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다. 첫 장부터 보시죠. 최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테이블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서진은 말없이 다음 화면으로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서진은 다이어리에 최 팀장의 지시를 메모하지 않았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의 지하철은 여전히 무겁고 축축했다. 서진은 손잡이에 의지에 선 채 스마트폰 화면 속 대출 금리 계산기를 의미 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어젯밤 집주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지워지지 않았다. 서진 학생, 전세금 5천 올리는 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확답을 줘야 해. 아니면 주말에 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을 거니까. 팀장 승진에 따른 연봉 인상분 없이는 5천만 원이라는 갭을 메울 방법이 없었다. 신용대출을 한도 끝까지 끌어다 쓰면 어떻게든 당장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매달 숨만 쉬고 이자만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오전 9시 정각, 사무실에 도착한 서진이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을 때 파티션 너머로 최 팀장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상무님. 네, 저희가 어제 보내드린 킥오프 일정표 보셨습니까? 하하, 그럼요. 저희 그로스 본부 차원에서 완벽하게 세팅해서 들어가야죠. 최 팀장의 책상 위에는 T커머스 수주 기념이라며 누군가 보낸 작은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어제 대회의실에서 확인했던 인사팀의 대외비 메일. 최 팀장은 본부장이 될 수 없고 자신 역시 승진 티오가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안고 출근했지만 사무실의 풍경은 어제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통화를 마친 최 팀장이 다이어리를 들고 서진의 자리로 다가왔다. 서진 씨, 다음 주 월요일 킥오프 미팅 자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초안 나와야 하는 거 알지? 어제 대표님한테도 보고 드렸는데 실행한 앞단부터 서진 씨가 꽉 쥐고 가달라고 하시네. 최 팀장의 미소는 다정했고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서진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최 팀장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 보았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주인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 서진에게 자신이 본 메일의 내용을 들춰내고 당장 판을 엎을 여유 따위는 없었다. 네, 목요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서진의 입에서는 7년 동안 훈련된 가장 방어적이고 익숙한 대답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오전 11시, 서진이 방대한 매체 믹스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있을 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은의 손에는 빼곡하게 필기가 된 노트가 들려 있었다. 대리님, 저 T커머스 킥오프 자료 준비하시는 거요? 네, 매체 세팅표 초안 잡는 거 제가 기존 데이터 참고해서 한번 잡아볼까요? 주말에 제안서 쓰신 거 읽어봤는데 대충 어떤 타깃으로 퍼낼 짜셨는지 감이 좀 와서요. 제가 초안이라도 쳐놓으면 대리님 시간 덜 뺏기시지 않을까 해서. 서진의 머릿속에서 즉각적인 계산이 돌아갔다. 지은에게 이 복잡한 수수료 구조를 다시 설명하고 지은이 잘못 적용한 수식을 찾아내서 수정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30분 만에 끝내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이건 예산 쪽에는 로직이 복잡해서 지은 씨가 잡기엔 무리가 있어요. 설명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냥 제가 빨리 하는 게 나으니까 지은 씨는 내일 나갈 데일리 리포트 데이터나 클렌징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노트를 품에 안은 채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파티션 너머로 지은이 의자를 당겨 앉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엑셀의 빈 셀들에 익숙한 수식을 채워 넣었다. 그냥 제가 빨리 하는 게 나으니까. 방금 전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을 속으로 곱씹던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파티션 너머에서 주식창을 보고 있는 최 팀장을, 그리고 반대편에서 묵묵히 리포트를 열고 있는 지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진은 마우스를 쥔 손에 가볍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짧은 숨을 내쉬고는 다시 시선을 엑셀창으로 내리고 마우스 휠을 굴렸다. 오후 4시, 사내 메신저가 깜빡였다. 최 팀장이었다. 서진 씨, 잠깐 회의실로. 빈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최 팀장은 노트북을 켜놓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앉아봐. 월요일에 클라이언트한테 넘길 킥오프 자료에 조직도 들어가야 하잖아. 최 팀장은 화면에 띄워진 파워포인트 조직도 슬라이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맨 위에 신설 그로스 본부장 자리에 내 이름 받고 직함은 본부장 직무대행으로 넣어. 그리고 그 밑에 실무 총괄 자리에 서진 씨 이름 넣고 퍼포먼스 팀장으로 직급 수정해서 박아 넣어. 서진은 슬라이드를 가만히 응시했다.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조직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함을 넣으라는 지시였다. 공식 발령이 나지 않았더라도 직무대행을 달고 나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서진은 이미 인사팀의 대외비 메일을 통해 그 직함들이 공식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팀장님. 서진은 슬라이드에서 눈을 떼고 최 팀장을 쳐다보았다. 아직 인사팀에서 하반기 승진 TO나 조직 개편 공문 내려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문서가 클라이언트한테 나갔다가 나중에 발령 내용이랑 다르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집니다. 최 팀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어차피 피칭 땄고 내가 대표님 뵙고 다 픽스할 건데 뭐가 문제야?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덩치를 보여줘야 주도권을 쥐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하라는 대로 해. 책임지겠다는 그 익숙한 단어. 예전 같았으면 서진은 그 말을 믿고 혹은 믿는 척하며 지시를 따랐을 것이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빈 종이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짧게 목례를 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서진은 자신의 PC에서 킥오프 제안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최 팀장이 지시한 텅 빈 조직도 슬라이드가 떠 있었다. 본부장 직무대행 최오오, 그리고 그 아래 서진의 이름을 넣어야 할 텍스트 박스 안에서 커서가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서진은 모니터 화면 우측 하단의 시계를 응시했다. 오후 4시 20분. 그녀는 천천히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 안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최 팀장이 요구했던 퍼포먼스 팀장이라는 글자 대신 화면에 타이핑된 글자는 달랐다. 퍼포먼스 1팀, 이서진 대리. 그것은 서진의 현재 공식 직급이자 변하지 않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서진은 텍스트 박스의 정렬을 조용히 맞춘 뒤 키보드의 단축키를 눌러 파일을 저장했다. 저장 완료를 알리는 회색 바가 화면 아래를 짧게 스치고 사라졌다. 재구장. 금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의 공기는 주말을 앞둔 묘한 들뜸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서진은 듀얼 모니터 한쪽에 지은 세팅한 A사 AB 테스트 프리뷰 화면을 띄워놓고 있었다. 마우스 휠을 내리며 랜딩 페이지와 연결된 트래킹 파라미터 UTM 값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다. 순간 서진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테스트 B 안의 링크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다. 캠페인 소스 값에 들어가야 할 매체 코드가 누락된 채 디폴트 값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대로 라이브가 되면 미안으로 유입된 고객 데이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기타 어덜스 트래픽으로 뭉뚱그려져 잡히게 된다. 서진이 가장 싫어하는 분석 불가능한 데이터 결함이었다. 서진의 오른손이 반사적으로
키보드 단축키를 향해 움직였다. 관리자 페이지 열고 파라미터 값 하나만 추가하고 닫으면 끝. 1분이면 된다. 7년 동안 서진의 몸에 새겨진 조건 반사였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닿으려던 서진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과 파티션 너머에서 긴장한 얼굴로 자신의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지은을 번갈아 보았다. 서진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마우스를 쥐었다. 지은 씨, 잠깐 이쪽으로 와볼래요? 지은이 의자를 박차듯 일어나 서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어제 서진이 건네준 가이드라인 출력물이 들려 있었다. 서진 대리님, 혹시 제가 세팅한 거 잘못됐나요? 서진은 자신이 수정을 해버리는 대신 모니터 화면의 파라미터 값을 가리켰다. 지은 씨, 여기 비안 링크 부분 말이에요. 뭐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볼래요? 지은이 모니터 쪽으로 바짝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화면의 영문과 숫자 조합을 빠르게 훑었다. 10여 초의 정적이 흘렀다. 지은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헉, 죄송합니다. 제가 비안 소스 코드에 매체명 넣는 걸 빼먹었어요. 이거 이대로 나가면 유입 경로 추적 안 되잖아요. 제가 급하게 복사해서 붙여넣느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황한 지은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주니어 특유의 겁먹은 표정. 예전 같았으면 됐어요. 제가 할게요.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라고 잘라 말했을 타이밍이었다. 원인 알았으면 됐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금 자리로 가서 파라미터 수정하고 다시 프리뷰 링크 생성해서 저한테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라이브는 제가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돌리면 되니까. 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질책도 이를 빼앗아가는 행동도 없었다. 아, 네. 지금 당장 수정해서 다시 보내겠습니다. 지은은 꾸벅 인사를 하고 자신의 자리로 탱걸음으로 돌아갔다. 파티션 너머로 다급하면서도 경쾌한 키보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진은 지은의 정수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이 열어두려던 A사 관리자 페이지 탭을 조용히 닫았다. 오후 3시 서진이 T-커머스 킥오프 프레젠테이션 대본을 점검하고 있을 때 사내 메신저 알림이 떴다. 대리님, A사 세팅 수정해서 라이브 돌렸고 모니터링 대시보드랑 위클리 리포트 템플릿도 세로직으로 전부 업데이트해뒀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 번만 더 체크 부탁드립니다.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엑셀 파일을 열었다. 누락된 파라미터 없이 깔끔하게 연동된 수식들이 셀을 채우고 있었다. 서진은 모니터 하단의 시계를 보았다. 이 모든 과정을 서진이 직접 했다면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서진은 자신의 손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완벽하게 업데이트된 결과물을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었다. 서진의 오른손이 습관적으로 브라우저 새 탭을 열고 A사 관리자 페이지에 북마크를 클릭하려 했다. 하지만 커서가 북마크 바에 닿기 직전 그녀는 마우스를 멈췄다. 그녀는 열려있던 빈 탭에 X 버튼을 눌러 창을 닫았다. 자신이 쥐고 있던 통제권을 하나 내려놓았지만 회사는 멈추지 않았고 사고도 나지 않았다. 오후 5시 30분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6시까지 확답을 주지 않으면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데드라인이 30분 남아 있었다. 서늘한 콘크리트 계단에 서서 서진은 스마트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 부동산이죠. 마포빌라 302호 세입자인데요. 네, 서진 씨. 집주인분한테 대답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5천만 원 증액하시는 걸로 계약서 다시 쓸까요? 서진은 계단 창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테헤란로의 퇴근길 차량들을 내려다 보았다. 아니요, 집주인분께 전해주세요. 5천만 원 증액 조건으로는 재계약하지 않겠다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만기일에
방 빼시는 걸로 집주인한테 전달할게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밀번호 좀 공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는 짧게 끝났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쥔 채 창가에 기대어 섰다. 그녀는 부동산 어플을 켰다. 지도 중심에 있던 마포구를 축소하여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화면을 드래그했다. 전세로만 고정되어 있던 필터 옵션을 터치해 보증금 1억 이하와 월세 반전세 항목에 체크 표시를 추가했다. 화면에 수십 개의 새로운 매물핀이 우수수 떨어졌다. 완벽한 출퇴근 거리도 아니었고 대출이자 대신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가는 조건들이었다. 예전의 서진이었다면 실패라고 여겼을 선택지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는 서진의 눈빛은 차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 하나의 완벽한 정답만을 쥐고 발버둥치지 않았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멀어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선택지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오후 6시 15분, 자리로 돌아온 서진에게 최 팀장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의 능글맞은 여유 대신 묘한 불만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서진 씨, 최 팀장이 파티션 위로 팔을 걸치며 목소리를 낮췄다. 방금 공유 폴더 보니까 티커머스 핵심 기획안 원본 파일이 통째로 올라와 있던데. 그리고 A사 관리자 마스터 권한, 왜 갑자기 지은 씨한테 열어줬어? 그의 시선이 서진의 얼굴을 집요하게 탐색했다. 지금까지 서진은 자신의 노하우와 코어 데이터를 절대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실무자였다. 그것이 최 팀장이 서진을 신뢰하고 동시에 이용하기 쉬웠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서진이 스스로 자신이 만든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를 분산시키고 있었다. 최 팀장으로서는 통제권을 잃는 듯한 불쾌한 신호였다. 서진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최 팀장을 마주 보았다. 제가 없을 때도 업무가 돌아가야 하니까요. 너무나 건조하고 당연한 대답에 최 팀장의 말문이 잠시 막혔다. 그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음을 흘렸다. 서진 씨가 없을 일이 뭐가 있어. 다음 주 티커머스 킥오프 끝나면 본격적으로 바빠질 텐데. 내가 본부장 달고 서진 씨 팀장 달 때까진 딱 붙어서 같이 가야지. 끝까지 이어지는 기만적인 거짓말. 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최 팀장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한 박자의 짧은 정적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최 팀장의 눈과 근육이 미세하게 실룩였다. 서진은 어떤 분노도 적대감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하게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그 서늘한 평온함이 오히려 최 팀장의 목을 조여왔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그의 눈빛을 흔들었다. 싱거운 소리 하네. 아무튼 대외비 문서들 보안 신경 써. 쓸데없이 다 열어주지 말고. 최 팀장은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평소에 당당했던 걸음걸이와 달리 그의 뒷모습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오후 7시 정각. 주말을 앞둔 사무실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다. 서진이 PC 전원을 끄기 전 모니터 우측 하단에 사내 메일 알림창이 팝업으로 떠올랐다. 수신, 이서진 대리. 발신, 인사팀. 제목, 면담 요청. T, 커머스 프로젝트 및 하반기 인사 관련. D, 서진은 마우스를 쥔 채 제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인사팀에서의 직접 면담 요청. 하반기 승진 TO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팀이 일개 대리에게 따로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최 팀장이 조직도건으로 미리 선수를 친 것일까? 아니면 외부에서 온다는 신임 본부장과 관련된 이슈일까? 김 대표의 의중이 섞여 있는 것일까? 어떤 변수들이 얽혀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대리님. 파티션 너머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가방을 맨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지은 씨도 고생했어요. 주말 잘 보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지은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진은 모니터 우측 하단의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7시 3분. 예전 같았으면 금요일 밤의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다른 사람들이 미루거나 틀려놓은 업무의 잔해들을 서진이 홀로 뒤집어 쓰고 수습을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바탕화면에는 수정해야 할 A사의 엑셀 파일도 급하게 메워야 할 빈 기획서도 없었다. 지은은 자신의 몫을 끝내고 퇴근했고 서진 역시 자신의 몫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서진은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에 면담 수락 버튼을 조용히 클릭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노트북 화면을 덮었다. 제10장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인사팀 회의실은 퍼포먼스팀의 파티션과는 달리 서늘할 정도로 조용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인사팀장은 태블릿 PC 화면을 넘기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진 대리님, 주말은 잘 쉬셨어요? 오늘 오후 티커머스 킥오프 준비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인사팀장은 화면을 끄고 두 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대표님께서 서진 대리님 칭찬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이번 피칭 성공의 핵심 로직을 서진 대리님이 전부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로스본부 신설과 조직 개편에 맞춰서 서진 대리님께 중요한 역할을 부탁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서진은 대답 없이 인사팀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최 팀장님이 이번에 신임 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퍼포먼스 1팀의 팀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당분간 외부 영입이나 내부 승진 없이 서진 대리님이 실무 총괄로서 팀을 리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부 영입이나 내부 승진 없이. 지난주 서진이 훔쳐보았던 대외비 메일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이었다. 아시다시피 하반기 승진 TO가 완전히 동결된 상황이라 직급은 대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서진 대리님의 노고를 특별히 인정하셔서 매달 프로젝트 리드 수당 명목으로 30만 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승인하셨습니다. 인사팀장의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다. 그것은 실무자에게 대단한 혜택을 베푸는 듯한 전형적인 사측의 표정이었다. 최 팀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잘해주셨더라고요. 서진 대리님이 실무총괄로서 팀장급의 롤과 책임을 100% 감당하기로 이미 흔쾌히 합의하셨다고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팀장급을 영입하는 인건비를 세이브한 셈이니 서진 대리님께 30만 원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진은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최 팀장은 단순히 서진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 임원진을 설득해 자신의 본부장 대행 타이틀을 얻어내기 위해 서진을 이용했다. 외부에서 팀장을 영입할 필요가 없다고 이서진이라는 유능한 직원이 아무 불평 없이 팀장 몫의 야근과 책임을 전부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최 팀장은 서진에게 묻지도 않은 채 그녀의 이름과 노동력을 담보로 회사에 거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회의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인사팀장은 당연히 서진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다리며 펜을 들고 있었다. 서진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인사팀장님. 네, 대리님. 제가 맡게 될 실무총괄의 책임 범위와 권한을 공식적인 문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멈칫했다. 문서, 말씀이신가요? 네. 실무총괄이라는 직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팀원들의 인사, 고과 평가권, 휴가 결제권, 매체 예산 최종 승인권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서진의 목소리는 높낮이 없이 차분했다. 인사팀장이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태블릿 PC를 다시 켰다. 아, 고과나 결제권은 인사규정상 직무대행이신 최 본부장님이 쥐고 가십니다. 서진 대리님은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매니징과 프로젝트 리딩을, 그렇다면 아무런 인사권도 결제권도 없이 업무량과 책임만 늘어나는 구조군요. 월 30만 원의 수당으로요. 서진 대리님, 최 팀장님과는 이미 구두로 합의가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최 팀장님과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호한 부정이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인사팀장은 펜을 내려놓으며 눈을 깜빡였다. 지난 7년간 회사에서 언제나 고분고분하게 모든 짐을 떠안던 이서진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언어였다. 권한과 role and responsibilities. 이 명시된 문서를 먼저 주십시오. 그걸 확인한 후에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있는 인사팀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오전 11시 10분. 퍼포먼스 팀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최 팀장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서진을 탕비실 구석으로 이끌었다. 서진 씨, 인사팀이랑 무슨 말을 한 거야? 갑자기 RR 문서를 왜 요구해? 인사팀장이 방금 나한테 전화 와서 구두 합의된 거 맞냐고 따지잖아. 최 팀장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서진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던 동작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팀장님은 제 이름으로 회사에 빚을 내셨더군요. 뭐? 빚이라니. 내가 언제? 외부 팀장 영입 안 해도 이서진이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러니 본부장 대행 자리 달라고 대표님과 거래하셨지 않습니까? 최 팀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가장 밑바닥의 폐가 까발려진 순간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지우려 애쓰며 억지로 목소리를 깔았다. 야, 이서진, 조직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회사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잖아. 일단 내가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너도 승진 챙겨줄 거 아니야. 30만 원이라도 수당 받아낸 상사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승진 티오 없는 거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서진의 건조한 한마디에 최 팀장의 변명이 뚝 끊겼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인사팀 메일 받으셨죠? 그날 저 옥상으로 불러서 승진 약속하실 때 이미 팀장 자리 안 난다는 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최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하셨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변명도 논리적인 문장으로 튀어나오지 못했다. 서진은 커피가 반쯤 담긴 종이컵을 들고 한 걸음 다가섰다. 팀장님이 본부장 대행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를 속인 것. 네, 이해합니다. 각자의 생존 방식이 있으니까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 기묘한 차분함이 최 팀장을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제가 월 30만 원에 팀장의 모든 책임을 무제한으로 감당하겠다고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제 노동력을 팀장님의 생존을 위한 볼모로 쓰지 마십시오. 서진은 최 팀장을 지나쳐 탕비실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최 팀장이 다급하게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너 당장 오늘 오후가 티커머스 킥오프야. 지금 와서 어쩌겠다는 건데. 서진은 파티션 앞에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 오후 2시 킥오프 프레젠테이션. 제가 메인으로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그건 제 담당 업무니까요. 서진의 시선이 파티션 너머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향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인사팀에서 제 명확한 권한이 담긴 공식 문서를 주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저는 퍼포먼스 팀 실무 총괄이 아니라
제 원래 직급인 대리로서의 기본 업무만 수행하겠습니다. 나머지 팀 단위의 관리와 결제, 그리고 프로젝트 리딩은 본부장 대행이신 팀장님께서 직접 감당하시죠?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은 서진은 컴퓨터의 잠금 화면을 풀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시계가 오전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킥오프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반. 대리님, 옆자리에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오후 킥오프 때 회의록 작성은 제가 들어가서 할까요? 아까 클라이언트 측 참석자 명단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혼자 커버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전에 서진이었다면 지은의 실수를 걱정하며 제가 그냥 녹음해서 풀게요 라고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진은 마우스를 쥐고 지은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은 씨. 회의록이랑 일정 정리는 지은 씨가 맡아주세요. 끝나고 같이 확인하죠. 알겠습니다. 지은이 밝게 대답하며 다이어리를 챙겼다. 서진은 T-커머스 킥오프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지금 사표를 던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경계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착취당하지도 누군가를 통제하려 들지도 않는 온전한 1인분의 자리. 서진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빼고 화면 속 첫 번째 슬라이드를 조용히 넘겼다. 제11장. 월요일 오후 2시 T-커머스 본사 대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긴 테이블을 둘러싼 T-커머스 임원들 사이에서 가벼운 끄덕임이 번졌다. 서진은 완벽한 타이밍과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킥오프의 핵심 전략 발표를 마쳤다. 제안해주신 퍼넬 재설계 로직은 내부 데이터와도 일치해서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T-커머스의 마케팅 상무가 마이크를 쥐며 말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런칭 1주차에 C매체와 A매체의 예산 스위칭이 꽤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미디어 운영 스케줄과 타겟 리타게팅 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임라인으로 돌아갑니까? 날카롭고 실무적인 질문이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최 팀장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서진을 향했다. 이런 디테일은 서진 씨가 완벽하게 방어해주겠지.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진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엑셀표를 꺼내어 막힘없이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진은 마이크를 끌어당기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던 뒷자리의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 부분은 저희 팀에서 이번 캠페인의 미디어 실행 일정을 전담하고 있는 지은 씨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쏠렸다. 지은의 어깨가 흠칫 굳어졌다. 대형 클라이언트 임원진 앞에서의 즉석 발언은 주니어에게 가혹한 테스트였다. 지은은 당황한 듯 침을 꿀꺽 삼키며 닫아두었던 다이어리를 황급히 펼쳤다. 아, 네. 런칭 1주차 미디어 운영 스케줄은 첫 문장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최 팀장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고 서진을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서진은 지은의 말을 가로채거나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지은을 바라보며 기다릴 뿐이었다. 노트에 형광펜 자국을 짚어가던 지은이 짧은 숨을 고르더니 이내 시선을 들었다. 런칭 1주차 수요일을 기점으로 A매체의 전환 단가가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C매체 쪽으로 예산 30%를 스위칭하며 리타게팅 모수는 기존 유입 유저가 아닌 장바구니 이탈 유저로 한정해서 3일 단위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숫자와 명확한 타임라인이었다. 지은이 어젯밤 늦게까지 서진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직접 고민하고 짜놓았던 바로 그 로직이었다. T-커머스의 상무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의 상기된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회의가 무사히 끝나고 나오는 길, 최 팀장의 얼굴에는 묘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화요일 오후 4시, 사무실로 돌아온 최 팀장은 결제판을 들고 서진의 자리로 다가왔다. 서진 씨, 이번 주 T커머스 주간 인력 배치표 오늘 안에 좀 잡아줘. 그리고 디자인 팀에서 이번 달 리소스 부족하다고 볼멘 소리 하던데. 그것도 서진 씨가 타 부서 협조 공문 기한 올려서 정리 좀 해. 당연하다는 듯 업무를 내려놓는 최 팀장의 손길에 서진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이미 출력해둔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어 최 팀장에게 건넸다. T커머스 인력 배치 초안은 만들어뒀습니다. 최 팀장이 종이를 받아들며 안도한 듯 웃었다. 그래, 역시 빠르네. 디자인 팀 건도. 다만 서진이 최 팀장의 말을 조용히 끊었다. 타 부서 인력 차출과 우리 팀원들의 최종 업무 배치는 직무대행이신 팀장님께서 직접 결제하시고 타 부서장과 협의해 주셔야 합니다. 각 팀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과 타 부서의 리소스 분배까지 제가 임의로 결정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최 팀장의 턱관절이 굳어졌다. 서진이 건넨 초안은 완벽했지만 정작 욕을 먹어가며 타 부서와 조율하고 팀원들의 야근을 승인해야 하는 진짜 관리자의 책임은 고스란히 최 팀장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서진 씨, 최 팀장이 들고 있던 종이를 툭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그동안은 이런 것도 서진 씨가 다 알아서 정리했잖아. 이제 와서 왜 자꾸 선을 그어? 불편함과 짜증이 섞인 직설적인 항변이었다. 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최 팀장을 마주 보았다. 네,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비꼬지도 않았다. 그 짧고 담담한 긍정 속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료 노동으로 최 팀장의 무능을 가려주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 팀장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종이를 챙겨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그날 오후 내내 타 부서장들과 통화하며 진땀을 빼야 했다. 수요일 오전 11시 서진의 사내 메일함에 인사팀으로부터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 퍼포먼스 1팀, 프로젝트 리드, R 및 수당 지급 안내. 서진은 첨부된 PDF 파일을 열어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담당 업무, T, 커머스 프로젝트 전략 기획 및 실무 코디네이션. 제외 업무, 팀원 인사평가권, 휴가 및 근태 승인권, 타 부서 인력 배정 등 매니지먼트 권한 일체, 별도 수당, 월 30만 원, 프로젝트 진행 기간 한정. 최 팀장이 구두로 뭉뚱그리려 했던 책임의 경계가 명확한 활자로 나뉘어 있었다. 서진은 즉시 회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요구를 키보드로 쳐내려가기 시작했다. 인사팀장님, 명확한 RR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수정 요청드립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점인 3개월 후 해당 역할 및 수당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다는 조항을 문서에 명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10분 뒤 인사팀으로부터 수정된 PDF 문서가 다시 날아왔다. 과거의 서진은 상사의 빈약한 약속과 자신의 완벽주의에 기대어 안도했다. 하지만 지금의 서진은 모니터 속의 서명란에 뜬금없이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부채가 비로소 문서화된 계약으로 전환된 순간이었다. 목요일 저녁 8시 퇴근 후 서진과 언니 서영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 골목을 걷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오르막길을 지나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빌라는 좁고 낡았다. 싱크대에는 물때가 껴 있었고 창문을 열면 옆 건물의 시멘트 벽이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2분이 넘게 걸렸다. 집을 다 둘러보고 나온 서영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야, 서진아, 출퇴근 너무 멀지 않겠어?
지하철역까지 걷는 것만 10분이 넘는데. 너 맨날 야근하고 파김치돼서 들어올 텐데 이 언덕길을 어떻게 매일 올라와? 서진은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켜서 회사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했다. 편도 1시간 15분. 좀 멀지. 왕복 2시간 반은 걸리겠네. 서진이 무덤덤하게 대답하자 서영이 답답하다는 듯 팔을 붙잡았다. 진짜 괜찮겠어? 5천만 원 어떻게든 내가 융통해 볼 테니까 무리하지 말라니까. 너 이렇게 좁고 먼 데서 지내는 거 엄마가 아시면 진짜 속상해 하셔. 서진은 고개를 들어 어두운 골목길을 가만히 응시했다. 마포구의 깔끔한 오피스텔, 20분 거리의 완벽한 출퇴근, 능력 있는 실무자라는 타이틀. 서진은 그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모조리 담보로 잡혀왔다. 서진은 스마트폰 화면을 끄며 서영을 향해 옅게 웃었다. 응, 괜찮아. 뭐가 괜찮아? 몸 상하는 거 뻔한데. 완벽하진 않은데 대신 감당은 돼.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은 7년 만에 서진이 스스로 그어놓은 새로운 삶의 기준선이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아도 조금 흠집이 나고 불편하더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서진의 대답에 서영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서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한숨을 쉬며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금요일 오후 6시. 주말을 앞둔 사무실은 이미 썰물처럼 인력이 빠져나가 한산했다. 서진 역시 책상을 정리하고 가방을 챙겨들었다. 대리님. 파티션 너머에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서진을 불렀다. 서진이 다가가자 지은의 모니터에는 A사의 주말 매체 예산 대시보드가 띄워져 있었다. 주말 동안 시매체 단가가 너무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먼저 판단해서 일일 한도를 A매체 쪽으로 20% 정도 수정해도 될까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서진은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과거였다면 직접 마우스를 뺏어들고 수치를 재계산한 뒤 가장 완벽한 비율로 수정해버렸을 문제였다. 지은 씨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에는 주말 유입량 방어하려면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은 제가 주말 중간중간 들어가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요. 지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제가 바로 수정해도 돼요? 네. 대신 결과는 월요일 출근해서 같이 봐요. 주말 내내 들여다보지 말고. 지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서진은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정시 퇴근을 알리는 사내 방송의 옅은 음악 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중 코트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내일 11시에 집 보러 가는 거 잊지 마. 늦으면 안 돼. 서영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서진은 가벼운 마음으로 키패드를 눌렀다. 응, 이번엔 안 빠질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진은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서히 닫히는 은빛 문틈 사이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단단한 얼굴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다. 제12장. 3달 뒤 금요일 오후 5시 40분. A사와의 월간 성과 리뷰 화상회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화면 너머의 클라이언트 담당자들을 향해 지은이 자신이 정리한 11월 매체 효율 최적화 리포트를 화면에 띄우고 발표를 이어갔다. 3달 전 T커머스 킥오프 때 목소리가 떨리던 주니어의 모습은 많이 옅어져 있었다. 지은의 설명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즈음 A사 마케팅 실장의 마이크가 켜졌다. 지은 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C매체 전환율이 지난주보다 8%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비 증액한 효과까지 분리해서 본 순수 수치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수 자체가 커져서 올라간 건가요? 핵심을 찌르는 예리한 질문이었다. 화면을 넘기던 지은의 손이 멈칫했다.
당황한 기색이 지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은이 당장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하자 회의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지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진은 그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광고비 증액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제외한 실제 전환율 개선폭은 5.6%였다. 서진이 마이크를 켜고 단 3문장만 덧붙이면 이 상황을 깔끔하게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마이크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지킨 채 지은이 스스로 자신의 노트를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초의 정막 후 지은이 화면에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다. 아, 잠시만요, 실장님. 지은이 자신의 엑셀로우 데이터를 빠르게 훑고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제가 전체 전환율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증액분을 제외하고 동일 예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개선폭은 5.6%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 리포트부터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지표 정정해 두겠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곧바로 정확한 수치를 찾아 정정했다. 네, 그 기준으로 다음 주 보고서에 반영해 주세요. A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추가적인 질책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 그렇게 회의는 정해진 시간에 무사히 종료되었다. 서진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지은의 옆벌구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요, 지은 씨. 완벽하진 않았지만 지은은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서진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오후 6시 10분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의 파티션 너머로 크로스 본부장 김오오라는 명패가 붙은 독립된 임원실이 보였다. T커머스 피칭 직후 외부에서 영입된 신임 본부장의 방이었다. 최 팀장은 더 이상 본부장 직무대행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퍼포먼스 1팀의 실무관리자 자리로 돌아왔다. 극적인 인과응보는 없었다. 그는 해고당하지도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최 팀장이 두꺼운 파일철을 들고 서진의 자리로 다가왔다. 서진 씨, 다음 주 월요일에 본부 전체 회의 있는 거 알지? 여기 T커머스 3개월 캠페인 성과 정리한 거랑 다음 달 우리 팀 인력 재배치안. 이것 좀 오늘 안으로 하나의 장표에 다 정리 가능해? 자연스럽게 서진의 책상 위로 서류를 내려놓으려는 손길. 과거였다면 서진은 그 서류를 당연하게 받아들고 오늘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타 팀원들의 업무량까지 계산하며 인력 배치안을 짰을 것이다. 서진은 서류를 훑어본 뒤 파일철을 반으로 나누었다. 캠페인 성과 정리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력 재배치안은 팀원들 고과와 직결되는 팀장님 결제 영역이라 제가 임의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실무 로드율 초안만 엑셀로 공유해 드릴 테니 최종 배치는 팀장님이 직접 정리해 주시죠. 서진은 성과 정리 문서만 자신의 책상 위에 남겨두고 인력 재배치 문서는 다시 최 팀장 쪽으로 밀어주었다. 최 팀장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왜 또 선을 그어? 라며 불만을 토로했을 얼굴에 찰나의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서진에게 자신의 몫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해. 최 팀장은 서류를 챙겨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행동에는 체념에 가까운 수긍이 배어 있었다. 서진은 어떤 승리감도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뒤틀려 있던 무게중심이 비로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수요일 오후 2시, 서진은 3개월 만에 다시 인사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익숙한 얼굴의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T커머스 프로젝트 3개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만족도도 최상이고 신임 본부장님도 서진 대리님의 퍼포먼스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인사팀장이 띄운 미소는 3개월 전과 비슷했지만 서진을 대하는 태도에는 미세한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서진 대리님이 내년에도 계속 티커머스 메인 프로젝트 리드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팀을 이끄는 실무 총괄 역할도 지금처럼 훌륭하게 수행해 주시고요. 정식 팀장 승진이나 연봉 밴드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인사팀장이 헛기침을 하며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정식 팀장 승진은 이번 연말 인사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부장급 임원이 새로 오시면서 인건비 구조가 좀 타이트해졌거든요. 다만 서진 대리님의 노고를 감안해서 프로젝트 리드 수당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 때 특별 승진 심사 대상으로 올리는 안은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 승진 심사 대상. 과거에 이서진이었다면 그 불확실한 약속 하나에 안도하며 남은 6개월의 밤과 주말을 기꺼이 회사에 반납했을 것이다.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쥐고 있는 밧줄이 그것밖에 없다고 믿었으니까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새로운 RR 계약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심사 대상으로 올린다는 건 승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인사팀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애매한 미사역으로 포장하려던 의도를 서진이 단 한 문장으로 해체해버렸다. 네, 인사평가라는 게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요. 확약서 형태로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서진이 짧게 대답하고 계약서를 덮었다. 조건 검토해보고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대리님.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을 나온 서진은 곧바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두려움에 쫓겨 덥석 미끼를 물거나 당장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감정적인 반발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인사팀장에게 보낼 메일창을 열었다. 제안해 주신 프로젝트 리드 연장안을 수락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RR 범위 인사평가 및 결재권 제외와 프로젝트 종료 후 재검토 조건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회사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 회사는 그녀의 시간과 삶을 전부 소유할 수 없었다. 서진은 정확히 자신이 받는 수당만큼의 책임만 질 것이고 회사가 제시한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오늘을 담보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토요일 오전 11시 서진의 새집 거실에는 아직 뜯지 않은 이삿짐 상자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3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경기도 외곽의 다세대 주택. 통근 시간은 편도 50분으로 늘어났고 거실의 크기는 예전 마포구 빌라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서진의 현재 자본 안에서 타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베란다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는 오전의 햇살이 네모 반듯하게 거실 바닥까지 들어와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양손 가득 짐을 든 엄마와 서영이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딸 집이 왜 이리 구석에 박혀 있어. 오르막길 올라오느라 혼났네. 엄마는 거실 바닥에 반찬통이 든 커다란 보냉백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전에 살던 데보다 많이 좁구나. 엄마의 목소리에 섞인 안타까움에 서영이 짐을 내려놓으며 곧바로 핀잔을 주었다. 엄마, 좁긴 뭐가 좁아. 청소하기 편하고 혼자 살기 딱 좋지. 채광도 좋네. 서진은 싱크대에서 물을 2잔 따라 건네며 웃었다. 좁긴 좁아. 짐 많이 버리고 왔어. 엄마가 물을 받아 마시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진을 보았다. 회사까지는 안 멀어? 출퇴근하기 힘들지 않겠니?
서진은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응, 조금 멀어. 야근도 밥 먹듯이 하는 애가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그래도 괜찮아. 과장된 긍정도 슬픈 체념도 아니었다. 단단한 사실이었다. 서진은 보냉백의 지퍼를 열고 엄마가 싸온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진미채. 작은 냉장고의 칸이 금세 빈틈없이 채워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영이 팔짱을 끼며 장난스럽게 툭 던졌다. 너 그거 냉장고에만 박아두고 또 안 먹을 거면 내가 다시 가져간다? 서진은 마지막 김치통을 밀어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아니, 이번 주엔 먹을 거야. 어디서? 맨날 회사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서진이 몸을 돌려 서영과 엄마를 마주 보았다. 집에서. 그 짧은 세 글자에 서영의 눈동자가 잠시 커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호를 그리며 휘어졌다. 엄마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한 듯 그래, 밥 좀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라며 서진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요일 저녁 7시 18분 새집의 좁은 주방 식탁에 엄마와 서영 그리고 서진이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포근하게 집안을 채웠다. 식탁 한쪽에 엎어둔 서진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뒤집자 최 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진 씨, 내일 오전 주간 회의 자료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할게. C매체 쪽 예산 말인데 예전에 서진이었다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곧바로 노트북 전원을 켰을 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완벽한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 일요일 저녁의 식탁을 기꺼이 포기했을 것이다. 서진은 잠금 화면에 미리 보기 텍스트만 눈으로 읽은 뒤 다시 스마트폰을 뒤집어 식탁 한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회사에서 연락 온 거 아니니? 엄마가 찌개를 덜어주며 물었다. 응, 안 봐도 돼? 급한 거 아니야? 서진은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일요일 저녁 7시 18분. 그녀는 다시 숟가락을 들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일 보면 돼. 서영이 피익 웃으며 서진의 밥그릇 위로 깻잎 한 장을 얹어주었다. 너 요즘은 회사 일 좀 괜찮아? 서진은 밥과 깻잎을 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짭조름하고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응, 한 박자의 짧은 침묵. 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은 내 목만 해. 그 대답을 끝으로 식탁 위에는 다시 그릇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두런두런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만이 채워졌다. 창밖으로 늦은 저녁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식탁 한쪽에 뒤집어 놓은 서진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지만 따뜻한 거실 안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서진이 배운 것은 더 열심히 사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구분하는 법이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짐을 혼자 떠안는다고 해서 그 노력이 언제나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잘 버티는 것보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서진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회사에 남아 자신의 경계를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날의 선택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날의 선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